네, 레드스타킹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드 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강릉의 여성 활동가를 소개하는 첫 코너인데요. 저희 레드스타킹을 의기투합하면서 만들었던 그 활동가세요. 예, 지금은 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 레드스타킹이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고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지금 너무 경직되는 분이 자연스럽게 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저희 레드스타킹을 함께 시작했던 라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네, 라니 저랑 이제 좀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좀 어려운 토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드님하고는 인연은 오래됐지만 함께 활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이제 레드스타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스타킹이 만들어지기 전에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홍보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별 역량 평가 형태의 모니터를 좀 해보자라는 활동이 계기가 돼서 그 이듬해에 공모 사업이 있었죠. 페미니즘 독서 동아리 그런 이제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레드스타킹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또 여성이면서 페미니즘을 좀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같이 좀 공부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이것을 이제 갖게 된 계기가 2018년 1월이죠. 그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강릉이 또 되게 보수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또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고 그래서 미투에 대한 강릉 사람들의 시각은 어떨까 해서 그때 당시에 강릉에서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때 한번 그런 그 미투에 대한 인식조사, 강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어떤 설문조사도 한번 시도해봤고 또 우리가 다시 페미니즘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형태의 이제 간담회, 워크숍 같은 것도 한번 열어봤고 그러면서 좀 이런 그 학습 모임, 토론의 자리가 좀 지역에서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레드스타킹을 만들고 활동하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 결과 되게 궁금한데요. 설문조사 했던 거. 그래서 강릉의 미투에 대한 어떤 입장은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저희가 한 300명 강릉 시민을 연령대별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조금 그때 놀랐던 기억은 오히려 40대, 50대 여성층에서 미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또 남성들도 50대 층에서는 되게 상당히 미투를 지지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걸로 나와서 의외네요. 이 페미니즘도 그렇고 이게 미투 자체가 되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그 문화, 직장 내 어떤 차별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오히려 공감을 많이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20대, 30대 그 젊은 층에서는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뭐 그런 결과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결과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하셨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지역에서 저도 감히 생각을 못했던 시도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때 이후로 좀 술 먹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토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이 결혼 생활과 그때 전국이 육아에 대해서 미투는 아마 모든 여성이 아마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약간 좀 부부 사이 갈라놓고 네가 뭘 하냐 막 이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공감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냥 좀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의 일이겠거니 내가 하는 일이나 잘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유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살아왔던 방식에서 여기에서 내가 함께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태어난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딸 넷 남동생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 딸 넷 집의 셋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할머니께서 그 뭐든 남동생 중심에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통닭을 한 마리 사오면
닭다리 너무 먹고 싶잖아요. 어느 네. 집에나 있는 그놈의 닭다리로. 진짜 그놈의 닭다리. 아니, 그 아. 다리를 먹으면 이제 할머니의 이제 그 시선에서 레이저가 쏟아지면서 진짜 누구 거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 녀석 거구나 뭐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정작 이제 저는 아이고. 부모님한테는 그런 이제 차별적인 것들을 느껴보진 않았는데 할머니한테서 그런 느꼈던 부분, 그러면서 계속 뭔가 저 남동생보다 뭐든지 잘해도 본전인 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게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남자애들보다 책 잘해야 잡히지 된다. 말자, 책 뭐 이런 잡히지 거. 말고. 네,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여자애가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저렇게 여자애가 왈가닥이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이제 듣다 보니까 뭐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그냥 나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랬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항상 느꼈던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쌓여있던 꼬여있던 감정들을 좀 풀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페미니즘 하면은 되게 깊이 용어처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처럼 지금 되게 이제 혐오감을 야기하는 그런 어떤 용어로 자꾸 인식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서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할수록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내 언어가 왜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왜 어디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대신 나의 언어를 또 찾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첫발이 힘들지 하고 나면 좋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됐던 페미니즘이든 어떤 주의 이념, 뭐 무슨 이즘이다, 우리가 무슨 사상에 대해서 되게 좀 폄하하는 사회 분위기 그런 게 있는데, 사상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되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는 어떤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건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편가르기가 너무 사회가 있다 예. 보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직함도 되게 다양하셨었거든요. 뭐 마을 활동가도 하셨고, 뭐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셨고, 기자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또 다른 이직을 하셨는데, 혹시 뭐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본인이 경험했던 활동 중에 어려웠다면 또 어떤 게 어려웠는지, 혹은 정말 좀 재밌었거나 의미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육아도 그렇듯 모든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그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그 대선 치르고 이럴 때 뭐 여가부 폐지, 그리고 또 뭐 20대, 30대 남성과 여성들이 또 뭐 갈라치기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뭔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불편한 단어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직장 내의 어떤 뭐 관계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과의 관계를 되게 이제 불편해하고 이러는 그 낀 세대로 따가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10년, 20년 이 사이에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되게 우리가 좀 과도기적이고 너무나 다른 그런 문화들을 지금 변화하는 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발단이 미투가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진통 이런 것 같아서 혼란이다. 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좀 한 발 물러서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처럼 활동하면서 와 약간 환희의 순간, 짜릿했던 순간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나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설문조사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그걸 우리 단체에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단체 회원들께서는 실무자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단체의 본질이 저게 아닌데 왜 저런 거에 관심을 갖지? 여성 단체도 아닌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 왜 관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니 또 이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또 공모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획한 거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했을 때 조사도 되게 성실히 회원들이 해주셨고 그때 지역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뭔가 지역 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끌어내는 진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여성 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걸 현재 시의성에 맞게 사업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예, 활동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셔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함께 같이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떻게 사회에 혹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됐으면 좋겠는지 좀 포부와 다짐 뭐 이런 거 너무 구리네요. 제가 했지만 멘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이렇게 좋은 직장 뛰쳐나와서 이렇게 좀 힘들게 사냐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는 답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고 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보면은 저의 문제를 공동체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곧 우리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활동에 대한 목표 설정이라던가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고 지금도 활동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곧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또 공동체를 위한 과제,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실 뭐 시민단체 활동도 사실 정치적인 활동이죠. 생활 정치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좀 제도권에서도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이제 세상, 바라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 제도적 기반이 잘 다져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회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그 부분은 또 따로 떼서 우리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책을 또 한 권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죠. 저희가 마지막에 이번에 저희 강릉이 낳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예, 그 최승범 선생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책 제목이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최승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페미니즘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센 언니들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페미니즘을 생각하고 있다가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무렵에 제가 이 책을 접하고 지역에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역에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러 차례 어떤 워크숍에서 다양한 분들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성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도 조금은 거리가 멀었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다시 내 일상으로 끌어들여서 좀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가 남자분이에요. 네. 네. 그 페미니즘이 여성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되게 보편적인 철학으로서의
어떤 인식론이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인간의 방의 관점에서 이건 남자들한테도 이거 되게 필요한 거다.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남자분이니까 더 모르니까 더 공부해야지라는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도 되게 와닿아서 오히려 페미니즘은 여성도 필요하지만 남성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히려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네, 보편적 철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페미니즘의 사고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얘기 다 공감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포기하려 할 때 어머니가 집을 나섰다.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공부를 하라고. 내가 5살, 동생이 4살 때 일이었다. 어머니의 삶은 늘 치열했다. 12살 아이의 눈에도 어머니는 힘겨워 보였다.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 가사노동을 시작했다. 빨래와 청소, 설거지 정도는 어렵지 않았다. 도와줘서 고마워 아들. 어머니는 나 혼자 끓여 먹는 라면 그릇을 씻어도 고맙다고 했다. 이상했다. 함께 먹고 같이 입고 모두가 더럽히는데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오로지 어머니의 역할인 게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페미니즘 사고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3이 되어서도 설거지를 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집안일을 제때 안 하니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구나. 훌륭하죠? 아버님 본인의 문제로 인식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좀 더 할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네. 보다 보니까 정말 책을 덮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승질이 나고 그 엄마가 돈을 훨씬 많이 벌었는데 엄마는 되게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아빠한테는 되게 좋은 차 사줬는데 아빠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 그리고 시댁 봉양하는 것도 아버지 부모인데 다 어머니 몫이고 와 되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을 하셨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그 시절에는 정말 네. 흔한 다 일이었죠 근데 사실은. 네, 저 뒤로 읽을수록 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이 또 잘 드러나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 안에서 겪으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나와서 좀 재미있게 술술술 잘 읽히고 또 이제 그 데이터를 따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이제 연구 결과와 근거 자료를 굉장히 잘 하셔서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입문서로 읽으시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또 생업인으로서 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고민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좀 혹시 마무리 멘트 하실 거나 저 오늘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2번째, 3번째 됐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쉽네요. 네. 다음에 또 네. 기회가 되면 아니, 그럼 저희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스타킹 유튜브의 시드 레니입니다. 네,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우리 최승훈 선생님 강릉에 살고 계신데 혹시 유튜브가 또 가족의 또 뭔가 이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 왜 저희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책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